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60쪽부터 61쪽에 있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각각은 의 좋은 점들과 한계점,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지내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인간의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환경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은 바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에 의하자면 인간이 자연 환경을 함부로 이용을 하고 훼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행복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를 회복하는 사고방식을 확립해야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도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자연 속에 속해 있으며 자연 속의 다른 존재들과 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간의 삶과 자연 생태계를 유기적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쩌면 생태 중심주의와 일맥상통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생태 중심주의에서도 인간하고 나머지 것들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유기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태 중심주의에서의 한계점이라는 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다라면 너무 지나치게 전체를 중시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교과서 57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개별 구성원의 희생을 뭐 할 수 있다? 강요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공동체의 선을 개별 생명체의 가치보다 우선시한다라는 점들이 한계점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점, 그러면서 유기적인 관계로 바라본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전체를 위해서 부분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보완을 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거기에서 이제 유기적인 관계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러한 관점은 동양의 자연관에도 나타나 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예전부터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교입니다. 유교에서는 만물이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모든 것들이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또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의 경지를 지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인합일은요, 옆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하늘과 인간이 하나로 일치하는 유교의 이상적 경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유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의 경전인 성리대전에 보면 하늘은 나의 아버지이며 땅은 나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작은 존재도 이들 가운데서 친밀한 위치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나는 나의 몸으로 여기며 우주를 이끌고 가는 것을 나의 본성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 자매이며 만물은 나의 식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주 모든 만물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이다. 식구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경지를 지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만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자, 이 만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여기 이제 다음에 나오는 연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연기를 깨닫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연기라는 건 모든 존재와 현상이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불교의 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뭐 속담에도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랴 뭐 혹은 연기 날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불을 태웠으니까 연기가 난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그 스모크 연기가 아니겠죠.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실제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교의 화엄경에 보면 한 개의 작은 티끌, 그 가운데서 수없는 세계들을 모두 본다. 한 개의 티끌에서 그런 것처럼 일체의 티끌마다 모두 그러해 온갖 세계 그 가운데 다 들어가니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서부터 전체까지 모두 다 똑같은 존재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살생이라는 걸 매우 금기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육식을 조금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연기 그리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도가입니다. 이제 도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가에서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르는 무위자연을 추구하며, 자, 무위자연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인위적인 행동이, 그리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 자연에 함부로 뭔가를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자연의 한 부분인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도가에서는 도가를 주장했던 장자, 노자 장자가 되겠지만 장자에서 하늘도 땅도 나와 함께 태어났으니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하나이다. 결국은 똑같아요. 유교에서 말하는 천인합이라고도 비슷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 나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존재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려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 생태 공동체 의식을 정립해야 한다. 자, 이런 부분들은 생태 중심주의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누이 말하지만 생태 중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계점으로 빠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전체 생태계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자, 서로 상호 존중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상호 존중이라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한 한 모습이 되는 거죠.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상호 존중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생태 중심주의는 참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요.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이 있다면 자연이 훨씬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자연하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연 속의 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관계라는 건 인간하고 자연은 서로 어떤 존재이냐면 동등한 존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인간이 자연에게 영향을 주면 자연은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 다시 한 번 더 인간이 자연에게 영향을 이렇게 준다면 자연은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존중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 속에 인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전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주고는 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존중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면 바람직한 관계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용,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인간의 욕망만을 추구하여, 즉 누구처럼? 인간 중심주의처럼 욕망을 추구하여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면 그 나쁜 모습들을 결국 인간에게 다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여기 1번, 2번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자,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은 왜 필요할까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1번에 보시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 변화입니다. 고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 자연을 신성시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인간보다는 자연이 훨씬 더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라고 경험하는 인정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샤머니즘이니 토테미즘이니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의식 혹은 미신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근대 이후 서구에서 주된 관점으로 작용을 한 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잖아요. 그래서 자연 과학이 이걸 기술 혹은 뭐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발달하면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즉, 인간이 자연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즉 자연이 수단이 되는 수단적 자연관 혹은 도구적 자연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에 따라서 오늘날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레오폴드였었던 것이고요. 아래 결과를 보시면 민둥산이 된 곳에 산사태가 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표현에 위 자료를 참고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글과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요거를 포인트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그 다음에 바람직한 관계를 구분을 각각 하자면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하고 자연 중에 인간이 훨씬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이다.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인간보다 자연이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 속의 한 구성원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람직한 관계는 인간과 자연은 서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서로 상호 존중을 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인간하고 자연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라면은 생태 중심주의 같지만 그게 아니라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보다는 자연이 훨씬 더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가 되는 거다. 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바람직한 관계를 글과 그림으로 설명해보자. 인간하고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과 자연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이 두 존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근데 이때 긍정적인 영향을,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나무를 가꾼다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모습들, 어디론가 우리가 여행을 갔었을 때 쓰레기를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린다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는 어떤 관계이고 유기적인 관계이고 생태계를 존중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서 여러분이 글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 자료 2번에 보시면 도가의 자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아까 왼쪽 60쪽에서도 도가에서는 무의자연이라고 해서 자연의 한 부분인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열자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지만물 사이에 귀천은 없다. 자, 제나라 전씨가 저택들에서 어떤 사람의 송별회를 열었다. 손님이 1000명이나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물고기와 기러기를 선물로 가져온 사람이 있었다. 전씨는 고마워하면서 말했다. 하늘의 은총은 참으로 깊도다. 인간을 위해 오곡을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길러 인간에게 쓰이게 해주시는구나. 이건 딱 어떤 입장인 거죠? 인간 중심주의적인 입장이 되는 거죠. 하늘, 어떻게 생각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신의 섭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오곡을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길러 인간에게 쓰게 해주는 것, 도구적인 관점으로 자연을 본 거죠. 둘러선 손님들이 입을 모아 전씨의 말에 동의하였다. 그때 포씨의 12살짜리 아들이 나서며 말했다. 저의 의견은 어르신과 다릅니다. 천지 만물은 모두 우리와 같은 동료입니다. 동료 사이의 귀천의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크고 작은 차이, 지혜와 힘의 차이에 따라 서로 잡아먹고 있을 뿐이지 다른 것에게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도구적인 수단적인 자연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동료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이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제멋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잡아먹을 따름이지 하늘이 인간에게 먹이기 위해 그것들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모기나 파리떼가 인간의 피를 빨고 호랑이와 늑대가 동물들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하늘이 모기와 파리를 위하여 인간을 만들고 호랑이와 늑대를 위해서 동물들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맨 처음에 천지 만물은 우리와 같은 동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씨 아들이 생각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동료이다. 즉 인간과 자연은 서로 동등한 존재이다. 누가 더 우월하거나 귀하거나 천하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도가에서는 인간이 사물을 분별하고 순서와 등급을 매김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게 되어 자연스러운 덕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순서를 매기고 사물을 분별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덕이 없는 사람이 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지 만물 사이에 기천은 없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동등한 존재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내용으로는 왼쪽 60페이지에 있는 자료 더하기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두 번째 중단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생태계 스스로 순환하도록 돕는 자연 농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김 박사는 비료와 농약, 제초제,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는 자연 농법은 사람의 욕심과 조급한 성격을 내려놓고 생태계의 순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연 농법은 잡초를 뽑지 않는다. 잡초도 생태계의 순환 고리 안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농업인이 작물의 영양분을 뺏길까봐 잡초를 제거하지만 잡초가 나눠먹는 양분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오히려 잡초의 뿌리는 땅속 깊은 곳까지 뻗어 공기가 통하도록 하고 배수를 돕는다. 또한 비료를 주지 않으니 농약을 뿌릴 일도 없다. 농사를 지을 때 흔히 사용하는 비료는
식물과 해충이 모두 좋아하는 양분인 질소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이를 먹기 위해 해충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초제나 농약을 뿌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물론 초기에는 해충이 많았으나 일일이 손으로 벌레를 잡으며 보낸 횟수가 늘어날수록 벌레 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농작물도 면역력이 강해져 해충을 이겨내는 자연 치유력을 갖게 되었다. 비료를 주거나 농약을 치는 등 사람이 과보호하지 않는 대신 익충과 해충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 생태계 스스로가 균형을 이루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결국은 이겁니다. 자연농법이라는 건 손으로 직접 작물을 돌보며 농작물 스스로 해충을 이겨내도록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기농법이라는 것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자연농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유기농법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제 유기농법은 기계는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화학적인 내용들, 비료가 됐든 농약이 됐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건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이제 유기농법은 이제 기계까지 이용하는 것이고 자연농법은 기계까지도 이용하지 않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에서 인간이 간섭할 수 있는 부분만 간섭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생물 스스로가 자기가 그런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진화론적인 관점 그걸 조금 포함을 한 게 이제 자연농법인데 우리가 이제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서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확인을 한 겁니다. 아마 가장 포인트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전전 시간까지 배웠었던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의 특징.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결국 인간과 자연은 서로 상호 존중하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다. 라는 걸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역시 끝나고 다시 실시간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겠고요. 다음에는 여러분 교과서 62쪽에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